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순천에서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교회 관련 자가격리자 가운데 4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쟁점이 일었던 순천시. 허석 순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설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했다는 지원금 규모는 모두 285억 원.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고심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 시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순천시의회도 올해 첫 임시회를 당초 계획보다 9일 앞당겨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2단계로 격상했던 순천시. 순천시가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전남에서는 6번째가 됩니다. 순천시의 이번 결정은 도내 다른 시군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논의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여수 산단의 상당수 석유화학 업체들은 오히려 큰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올해 지역 주력 산업과 경기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한 곳인 GS칼텍스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2,400여 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석유 제품의 소비가 크게 줄면서 1분기 영업 손실이 1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유가가 조금씩 회복돼 재고 평가액이 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은 여전히 배럴당 1달러대로 손익 분기점인 4에서 5달러 선을 크게 밑도는 상황. 백신 접종으로 글로벌 경기가 다시 활력을 찾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유 등 수송용 석유 쪽에서 큰 소비 감소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확진자 수가 줄게 되고 결국 석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던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해 뜻밖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포장재, 손 세정제를 포함한 위생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원자재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7,200여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량과 제품 가격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역시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장기간 생활 방역에 대한 그러한 제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여수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하락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업종 간 협의는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충은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순천 모 식당에서 30여 명과 식사를 하며 소병철 후보를 뽑을 것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은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소병철 의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연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선거운동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의 모 고등학교가 2년 분량의 교직원들 초과 근무 기록물을 분실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초과 근무 확인 대장 가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기록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또 학교 폭력 사안 보고 절차와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를 소홀히 해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북극 한파가 지난 뒤 상수도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에서 물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뿜어내고 있는데요. 정작 물이 안 나와서 못 쓰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학교 급식시설.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방 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수 차량을 지원받아 겨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런대로 또 해 나가죠. 근데 오늘 와서 아침에 보니까 아예 안 나오네요. 무안, 해남, 완도 등에서 수압이 약해지거나 물을 못 쓰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10개 시군 67만 명의 식수원은 장흥댐 광역상수도. 장흥댐에서는 공급 용량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계치까지 올렸는데 그 증가된 물량이 10개 시군에서 어딘가 세고 있다는 물량이거든요.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 각 가정으로 보내는 배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9개 배수지 중 5곳의 수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수위 측정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여기 한 60%, 70%는 차 있는데요. 지금은 1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에 신고된 상수도 동파와 누수 신고는 현재까지 400여 건. 평균 4만 5천 톤 이상씩 더 생산 중인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불러올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시골 빈집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수도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동파나 누수가 발생해도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한 사람은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게. 관리한 사람은 터져서 고타고 묻기만. 농어촌 빈집은 해마다 증가해 전남에만 14,700여 채에 이릅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일일이 확인 중이지만 전문 장비 없이 계량기 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제 옆집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고치하거나 미리 잠가놓거나. 물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운 물은 계속 버려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무안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58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도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토취장 선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감사반 5명을 보내 최근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관련 토취장 선정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토취장이 소유주인 현 고흥군수의 친인척 A씨가 지정 주유소 이용, 지역 덤프 장비 이용 등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통상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수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여수시는 돌산공원 방문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돌산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오부터 오후 2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여순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수는 모두 1,102명. 당시 기록을 찾지 못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순천 동산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성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특별기획 증인 조희원 기자가 이성희 씨의 아들 이기용 씨를 만났습니다. 이기용 씨의 가족묘에 세워진 아버지 이성의 씨의 제자들이 만든 사원비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순천 동산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 씨의 아버지는 천생 교사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그래. 그 선생 댕겨도 집에 시방 꼬랑지도 안 갖다 주고 제자분들 그 없는 제자들 그런 애들 도와줬다 그래. 아버지가 딱 교문에 들어가면은 막 선생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막 달아들고 그랬대. 그러나 행복했던 교직 생활은 3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좌익세포원이라며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순천 경찰서에서 좀 나오라고 통보가 왔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갔대. 근데 그 길로 아버지가 안 와버려. 이 씨의 아버지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듬해 할아버지가 숨졌고 어머니마저 2년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 3남매는 홀로 남겨진 할머니와 함께 남의 집 더부살이를 전전하며 자라났습니다. 이 씨는 여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밀어넣었지만 얄궂게도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여순 때 돌아가셨지. 이거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서로 일하고 그 땀에 인연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냥 오케이 해갖고 결혼을 했어.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 활동 당시 이기용 씨는 피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버지는 수형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2분 왔어. 증인으로. 와서 이제 조사하는 아까 나 말한 대로 그 풍문에 듣는 소리만 싹 했지. 그런데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기각이 되어서. 그러다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대전 형무소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물을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전서 또 만든 그 책이 있더만 책이 한 권 왔어. 그 책에가 지금도 그렇게 적어져 있대. 그 뭐 주소랑 정확히 다 맞아. 학교 교직에 있던 것까지 다 정확하게 맞게 나왔는데 그때 유족이 없어서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에가 나와 있더만. 이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지난해 순천경찰서와 광주기록원에서도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낸 이기용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아버지 죽음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해야지 제대로 해갖고 제대로 이 억울한 사람들 참 다 좀 명예 회복도 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나는 원칙으로 생각해. 그런 말고는 할 말이 뭐 있어. 아버지를 시방 살려하고 듣고 오라고 그랬어. 안 되지. 그래.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5.2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연관 업종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해 4분기 48.7에서 올해 1분기에는 86.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상인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과 비대면 석유화학 생활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이 광주 전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29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 행사에 참석한 뒤 광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설 전에 광주와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전북 출신의 박용진 의원은 오는 20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며 이광재 의원도 오는 28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양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출입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기관별로 QR코드와 출입 명부를 관리했지만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 편의를 위해 기관 입구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출입 정보가 기록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양념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